그래서 미적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미적분학 선택하는 경우와 서울에 인서울을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 근데 이제 논술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하라든지 그 학통이라든지 이게 나오기보다는 미적분학이 무조건 나오거든. 논술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논술하는 애들은 또 미적분학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제 수시로 가는 애들은 서울에 인서울 10개, 상위 10개에서 15개. 얘들은 필수적으로 미적분학을 이렇게 교과에서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에서 미적분학을 선택하면 교과에서 안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수능 또는 교과 둘 중에 하나가 미적분학 선택하면 다른 부분은 뭐 기한 학통을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미적분학을 선택을 안 하면 결국 수능도 안 본다는 이야기잖아. 아니야? 50명이니까 나머지 100.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서울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가 지금 50명만 미적분학.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 그냥 아예 선택을 안 해? 절대 미적분 300평가잖아요. 미적분 빼고 사이평가 말고는 죄다 절대평가인데 뭐 그 경제 수학이라든지 수학 뭐 그런 뭐 경제 수학하고 또 뭐가 있지? 그런 심화 수학. 그런 심화 수학은 더 안 할 건데. 심화 수학 하는 애가 있다고? 심화 수학을. 근데 원래 심화 수학이 더 어려운데 미적분학보다. 근데 신기해. 자, 그러겠지. 절대평가니까 A만 맞으면 되잖아. 의외로 그쪽을 더 많이 하겠네. 자, 오늘 8장 마무리 마지막 문제 하나 하고 9장, 오늘 9장, 10장 넘어가. 특히 9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 얘들이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방대했지만 갈수록 이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이게 참 바꿔야 되는데. 자, 폐구간 AB에서요, 봐봐. 요 폐구간 AB하고 적당한 뭐 이렇게 총이했는데, 요 폐구간인데, 여기 이거는 좀 애매한다. 이렇게 다시 바꿔줘야지.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조심하 함수. 그런 경우 중에서 우리가 B 마이너스 마지막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F 프라임 C가 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마지막 8장 마지막 평균값 정리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마지막 그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이 본 부등식을,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ln x 플러스 1하고 x니까 결국 fx를 내가 ln x 1번을 ln x를 잡을 거야. 이렇게 ln x. 이해되지? 그리고 구간을 폐구간 fx 있을 때 폐구간. 자, x 플러스 1에서 x니까 x가 0보다 크다고 했네.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x 플러스 1. 그러니까 r로 잡은. 그러면 lnx가 양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니까 연속이지. 그래서 미분 가능이고, 그래서 미분 가능 함수. 그래서 fx가 lnx를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다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자면,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f는 뭐야? ln이겠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x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c. 그러면 뭔 말이야? 요건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x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c분의 1이 되는 c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떠냐? 일단 여기는 약분돼서
C가 뭐하고 같아?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니까 내가 원하는 게 C분의 1이니까 이걸 C분의 1로 바꾸면 역수니까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둥치로 바꿀 수 있지, 요 놈이. 그 다음에 요 놈은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본식, ln x, 요 C분의 1은 ln x 플러스 1에서 ln x를 뺀 거니까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자, 그 다음에 최종 x분의 1. 이리 정의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번, 보니까 1번씩은 고스란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 이해되지? 그래서 1번 증명은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본 명제는 참이다. 2번 보자. 2번은 또 여기서 fx를 잡아야 되는데, 잘 보면 2번은 이 안에서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ln은 ln인데, 요거 보시면, 요 ln 안에 있으면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을 좀 봐봐. 자, 그러면 이 x는 양수니까 나중에 곱하기가 되는데, 이거는 빼기 뭘로 바꾸면 0으로 바꾸면, 요건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의 영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이 x분의 2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 fx를 뭘로 예측하냐면 2x로 예측을 하면 2x로. 그래서 2번. 그러니까 fx를 2의 x로 하면, 자, 우리는 요 부분에 의해서 또 x 봐봐. 0에서 x까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에서 x까지니까 구간을 0에서 x까지 r. 그래서 미분, 뭐 치수함수니까 모든 것이 미분 가능함수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함수라고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여기다 써. MVT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되냐면 x-0분의 2x fx니까 2x 마이너스 2의 0은 1이 얼마? f'c. 그럼 2의 c가 되겠네. 인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0하고 x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요게 여기는 x니까 요 c를 내려주고 2니까 전체에다가 이 본식 요 정리해서 ln을 씌워주면 ln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은 c가 되겠지. ln c 내려가니까. 그리고 c는 또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놈이 0과 뭐 사이에 있다? x. 그러니까 전체를 x로 나눠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양수라고 했으니 결론은 x로 나누면 x분의 1 ln 가로 열고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은 이건 1로 나누고 1. 여기는 뭐 나누나 마나 0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본식 2번 나왔네. 요 식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단원이 나중에 뭐 이번에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 아니냐? 혹시 학교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냈던 거 내가 마지막 문제 있었던 것 같아. 두 번째 마지막 너는 학교는 못 봤으니까 있었어? 너의 문제는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그렇게 해서 복습 차원에서 쭉 정리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도 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한번 복습으로서 한 거니까 오늘은 9장부터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9장 한번 유사문제 2번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 유사문제 2번 연필 들고 유사문제 2번 몇 분 적으냐면 3번 2번 잠깐만 유사문제 2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2번 그 시간
뭐 의미가 없네. 이게 얼마냐? 여기에 0인데 이건 4분의 5가 되겠지. 여기는 4분의 뭐 의미가 없네. 그게 기본적인 거 문제에서 내봤는데 뒤에 걸 내는 것이 나중에 한번 복습해서 오늘 목적은 7번 그러니까 9장부터니까 자, 천천히 해놓고 보니까 쉬운 거네. 자, 오늘 나가는 거 9장부터. 자, 앉아. 자, 한번 보자. 오늘 이제 드디어 9장. 9장은 이제 응용, 지금부터 시험 범위하고 맞는 부분인데 다만 미적분하기를 본이니까 좀 연결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면 똑같아. 자, 이제 챕터 9제, 그러니까 이 미적분의 응용 파트야. 응용 파트라고 하면 되고, 응용은 정해져 있어. 1번이 뭐가 돼? 극대극소. 극대극소. 이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2번은 최대최소. 변하지 않아. 최대최소와 미분. 세 번째는 방부등식과 미분.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이렇게. 시험 범위에서 활용 부분이 있긴 한데, 활용은 속도, 가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실제 극대극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극대극소에서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래프 개형이거든. 그래서 개형이 이해가 되는데 이 개형을 하려면 1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상태 변화.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 그래서 이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때문에 요것 때문에 F'X가 필요해. F'X가. 그지? F'X가 0보다 크면 증가 상태,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상태. 그래서 증가 감소 상태의 상태 변화가 필요하고 요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인데 이게 다항함수와 뭐가 달라지냐? 다항함수 하나와 그럼 수투이겠지? 초월함수. 그래서 요 F'X가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의 상태가 근데 보통 이제 다항함수만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개형만 잘 그리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뭐냐? 요거. fx 곱하기 y가 gx 곱으로 이루어진. 보통 요 fx 곱하기 gx로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fx 또 y 꼴 f 서클 gx. y 꼴 f 서클 gx. 합성이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역함수. 그러니까 f 인버스랄까? f 인버스 x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fx의 역함수.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초월함수, 다항함수에서는 이것들이 하다 보면 좀 일반화가 돼서 금방금방 되는데 초월함수에서는 요 복합적인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뭐 딱 떠오르면 f 서클 gx, g 서클 fx가 자기 자신 x일 때, 2일 때 이 gx는 뭐라고 하냐면 fx의 인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거야. 그래서 알아두면 나중에 이 성질대로 갈 거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지금 시험 범위에 딱 들어있으니까 다항함수를 이해하면서 여기서 쭉 나온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가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가장 1번 증가 단조. 여기서 뭐 이건 모르면 안 되겠지. 좀 보면 정의 여기 x2가 크면 함수 요것도 등호 들어가도 돼.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등호가 옛날에는 등호 뺐는데 함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함수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래서 상태 여기에다 옆에 그렇고요. 상태 변화는 상태라는 여기에서 이 상태는 등호를 빠지게 했는데 자체가 시험 범위가 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 또 충분히 요거는 두 번째 값은 h를 이건 음수.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여기 그림이 뭐 여기 그림이 없는데 그냥 여러 개 써. 이렇게 했을 때 어떤 x 이퀄 a, x 이퀄 a에서 그러면서 a만큼 빼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h, 여기는 a 플러스 h. 근데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뭐 여기가 A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 H가 마이너스 H가 돼서 H가 한없이 0으로 갖게 할 때 여기도 왼쪽으로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극한으로 쓰는 현재 자미분계수가 되든 자극한이 됐든 결국 H는 마이너스면 이건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H가 한없이 0으로 가는데 우극한 우측에서 온다 그러면 이건 이때 H는 양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써. 그래서 상태가 돼 있다. 자, 그 다음 상태의 판단에 대해서 뭐 미분 가능한 것은 쭉 정의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무시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F'X가 0보다 다 알고 있니? 미적분학에서 다 쓰이는 그 구간에서는 증가. 나중에 여기 등호 들어가면 여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증가 함수. 이 함수, 근데 본질에서는, 문제에서는 함수란 말이 본질이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등호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등호를 뺐기 때문에 그냥 정의대로 하려고 한 거지. 결국 함수란 말이 있으면 보통은 그냥 가볍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감소 함수라고 쓰면 된다. 여기 있네. 근데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구별하지 않는다. 왜? 본질이 범위가 함수라고 딱, 왜냐면 최근에는 좀 정확하게 문제에서 오류, 즉, 옛날에는 그냥 좀 불편해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하도 애들이 정확한 걸 중요시해서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학교 그 교육청에서 그냥 한국 그 문제 만드는 데가 어디? 평가원에서 그냥 같다. 라고 써버렸어. 자, 뭐 여러분들이 요 쭉 보면 극대극소 극값 판정은 쭉 하고 극값의 그래프에서 여기서 극값이 뭘 의미하냐면 뭐 수투에서도 하지만 여기 봐봐. 요거 하나만 딱 하면 이 그래프를 좀 정확히 봐줄 필요가 있지. 자, 극대극소에서 상태 변화라고 그래. 자, 그래 상태 변화는 미분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극대극소는 미분하고 관계는 없다. 다만 미분을 도구로 쓸 뿐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이야? 극대 맞는 말, 극소 맞는 말, 극대 맞는 말, 극소. 이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해도 첨점이어도 근방보다 미분했을 때 미분이 안 되더라도 그 근방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는 근방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대 극소를 갖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된 그 사례가 있거든. 아래로 불러. x = a. 자, 그런데 빵꾸나 있고 함수값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렇게 뭐 극한에서 이런 거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함수값이 아래로 블럭인데 x y x-a의 제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함수인데 근데 뭐 이게 그건 아니고 구간에서 fx 딱 나눠가지고 fx가 이렇게 된 것들 있잖아. x가 a가 아닐 때 그다음에 x가 a일 때 얼마 이렇게 주는 것들이지. 자, 그런 식으로 줬을 때 우리가 여기는 빵꾸 나 있어. 그럼 이거는 뭐냐? 아래로 블럭이니까 이게 극소냐? x = a에서 극소는 아니지. 뭔 말이야? 근방. 여기서 x = 근방. 아까 좀 h가 한없이일 때 이제 a-h가 되겠죠. 근방 보다 이거는 항상 높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한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 그래서 x = a에서 이건 극대야. 근방. 항상 그 중에 근방이라고 해. h가 한없이 갈 때 근방. 이 근방에서 그래서 뭐 요거는 미분하고 관계없지만 요거 하나만 더 여기다 연필 두고 써놨을 때 아래로 블록일 때 빵꾸 나 있고 위에 그래프가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한다. 뒤에 나온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 있네. 오케이.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상태에서 이거 뭐라고 읽어? 극대. 이해되겠죠? 그다음 뭐 빵꾸. 그러면 요 수직선에서 요건 어떤 놈이냐?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이건 극대. 뭐 이런 거는 함수값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프를 좀 보여준데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단어는 극대 극소니까 연속 불연속을 의미하지 않고 그거는 뭐 함수의 극한에서는 나올 법하고 여기서는 자
연속성을 가지고 미분 가능한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봅시다. 한 장 넘겨볼까? 극대극소의 판정 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실제 이런 부분이 뭐 3차, 4차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우리가 나중에 극대극소 중에 여기 있네. 기억을 한번 해보자. 요 부분은 다항함수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3차 함수, 2차 뭐 3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는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 접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나중 문제고, 3차 함수에서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뭐 개념으로부터 요 정리가 하나 있어요. 3차는 기억나지? 극대극소에서 정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한번 정리해보자. 기억나?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 a x의 세제곱 b x의 제곱 cx d 2차도 있긴 하지만 2차는 뭐 그냥 원래 미분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에도 다 나온 거니까 3차 극대극소 정리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극대극소에서 나오는 써보면 JL이 네 가지만 써보면 나중에 미분 품비 1번 이 3차 함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을 평행이동하면 변곡점에서 1번 변곡점에서 뭐가 된다고 하지? 변곡점에서 점대칭 함수. 아주 중요한 정리쟁이 다 알고 있어야 돼. 3차 함수는 변곡점에서 점대칭. 그러면 변곡점이라면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 점을, 그래서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해.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다 말이야. 평행이동하면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H가 되냐면 똑같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합동인데 이 변곡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럼 끝났어.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fx는 ax의 세제곱 홀수차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px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 표현할 거 아니야? 요거 요렇게 나와. 왜? 원점이니까 홀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재밌는 정리가 나와. 요 변곡점으로부터 요렇게 했을 때 극하고 극점하고 근하고 관계가 1대 루트 3. 그게 그 정리야. 증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극점, 여기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원점 5라고 하면 A는 극점, B는 근. 그러면 5A 대 5B는 변하지 않아. 길의 비가 몇 대 몇? 1대 루트 3. 이해되지? 기억날 거야. 두 번째, 2번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근으로. 그 2번은 그 여기에서 보면 이 점의 근이 C야, C. 이제 그러면 A하고 C는 극점이야, 극점. 그래서 여기서 OC하고 A하고 길이가 같을 거야. 왜? 극점이고 원점 대칭이니까. 그랬을 때 요 C의 좌표점이 FC가 되니까 A에서 C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두 근이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증명했을 거예요. 나중에 옛날 노트에서는 영상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럼 요거는 FA 빼기 FC의 차는 2분의 절대값 A. A가 여기 있네. A. L의 세제곱. 그래서 뭔 소리냐면 이 길이는 결정돼 있어. 폭에 의해서, A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 L이라고 하면 요 극대극소의 차는 2분의 절대값 A의 L의 세제곱. 기억나지?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 반드시
극단적으로 한 3문제 정도는 써먹을 거야. 2개에서 3문제는 바로.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리면 좀 하나만 더 그리면, 뭐, 대충 똑같이 그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 어떤 접점을 잡아. 그래서 이 접점 x 이퀄 알파라고 하면, 평균값 정리해서 요 또 다른 점을 만나는 점을 감마라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곡선 위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X좌표를 알파. 그 다음 또 다른 Y 포물선 3차식의 또 다른 점을 만난 점을 감마라 하면 평균값 정리해서 이 기울기가 같은 놈이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이 점을 X 이퀄 베타를 하면 신기한 게 요 길이에 비해 알파 베타. 요 길이, 요 점을 Q라고 하고 요 점을 R이라고 하면 PQ 대 QR이 2 대 1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그래서 나중에 PQ 대 QR이 변하지 않는 진리 2 대 1을 이루더라. 그래서 아주 많이 써먹어. 이런 문제 나올 때 이게 3차, 4차는 3대 1. 4차는 3대 1을 이루고 그런 2차는 1대 1 이렇게 이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한 게 JL이야.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요거를 하나 요거 됐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었지? 우리 뭐가 있었지? 갑자기 하나가 딱 멈췄네. 4개 했는데 JL 2대 1. 잠깐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잠깐만. 마지막이 요거 2대 1. 1대 1.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이거 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안 써먹었으니까. 점대칭이 이거고. 요상하네. 기억이 딱 하나가 살. 일단 기억이 나면 내가 할게. 원래 4개인데 하나가 요상하게 사라졌어. 이 수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딱 그래서 요 정리가 하나 내가 놓고 기억을 해볼게. 빨리 들어와. 유민이하고 가인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이렇게 힘들어? 조용히 조심히 앉아. 그래서 혹시 JL에서 하나 네 번째가 기억이 난 게 뭐 있지? 4개인데. 3대1. 알겠어. 뭔 3대 1이 2대 1이지? 3분의 1. 요거 1대 루트 3 됐고, 2분의 3개 아닐까? 4개. 하나는 기억이 내가 3개? 3개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나오면 써먹을긴 하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나갈 거니까 한번 가볼게. 요거 내가 기억나면 한번 말해줄게. 신기하네. 내 머리에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니. 자, 그 다음. 오목볼록은, 여기 쓰면 오목볼록은 여기 지울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 생각나면 하나 또 하세요. 이건 특히 수투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번 시험 범위에 딱 들어가니까 한 몇 문제 풀 때 요거 알면은 단답형에서는 이것보다 빠른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볼록성은 젠센 함수를 꼭 기억해야 돼. 나중에 너희들이 나중에 젠센 함수 그러면 기억날 거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fx가 젠센이 뭐냐? fx가 폐구간 AB에서 R로 보내. 그리고 연속이어야 돼. 이건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자, 젠센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에서 우리가 정의하면 어떤 함수 아래로 불러온 이 연속인데 이 함수가 볼록 함수, 그러니까 수학에서 볼록 함수라고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볼록은 이걸 볼록이라고 하고 요 위로 하는 건 이걸 오목이라고 그래. 나중에 물리하고는 좀 다르네. 오목 함수라고 하고 위로 볼록을 오목, 아래로 볼록을 볼록 이렇게. 근데 이제 요새 보면 다 말을 예쁘장하게 다 줄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볼록 함수일 때는 그럼 어떤 특성한 람다1 더하기 실수 x1, x2가 어디에서 잡냐? 팩원 A, B에서 잡아서 자, F 람다1 x1, 람다2 x2 그럼 람다1 더하기 람다2는 1이 돼야 돼. 그 안에서. 그러면 또 람다1 fx1, 람다2 fx2 이렇게 썼을 때 항상 요 직선이야. 요걸 나중에 하면 이것이 크거나 같다. 이다 이 말이야. 이게 전세. 2개짜리에서 내리는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 람다1하고 람다2. 람다1하고 람다2를 2분의 1로 할 수 있잖아. 같은. 이면 실수니까 다. 이해되지? 그럼 뭐 나와버리냐? 한번 해보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 2분의 x1 더하기 x2는 2분의 fx1 x1 대신에 y1 이렇게 미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대신에 x, x2 대신에 y, a, b 이런 문자 많이 봤지? 그럼 어디서 봤어? 요건 함수값에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대충 이런 거 아니야? 쭉 했을 때 요 점이 x1 요 점이 무슨 점? x2 그럼 우리 둘이 해서 딱 중점 둘이 더해서 많았냐? 2분의 x1 더하기 x2 그랬을 때 이게 이 직선값 우리는 뭘 이용하면 돼? 사형기하처럼 닮음을 이용하면 요 놈이 이 놈 fx1, fx2니까 딱 가운데 되지? 네. 그리고 이 놈은 함수값, 이 놈은 함수값. 이 놈은 함수값. 이 놈은 이 직선 위의 중간값. 그럼 되지.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했겠냐면 람다1, 람다2가 꼭 굳이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점이니까 여기가 막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다만 합이 뭘로 일정해야 돼? 1로. 근데 왜 이렇게 썼겠어? 이게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는 나중에 가중치를 꼭 고민하라 이 말이야. 그 정도면 나중에 이건 어디서 하냐면 서울대 심층이라든지 카이스트 면접이라든지 논술, 연대 논술 이 세 개가 결국 노리는 최고를 치라면 안 그러면 그냥 수시로 가면 돼. 면접만 딱 보고 이해되지? 그거 갈 수 있겠어? 응? 갈 수 있어? 연대 논술, 서울대 심층. 근데 서울대 심층이 통과를 못하니까 1.3이면 서울대 심층을 쓸 수 있거든? 직윤 아니거든? 1.3에서 1.35만 되면 서울대 심층을 낼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서울대 심층을, 그러니까 직윤이 안 되면 보통 서울대 심층을 내서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서울대를 한 8명 갔다. 그게 일반계인데 막 6명 가는 학교가 있거든? 근데 막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야. 사립고등학교나 국공립 등 지방에 가면 많아. 서울이나 어디 그 광역시 같은데. 근데 거기 보면 직윤은 많이 받은 직윤 자체로 갈 수 있는 게 2명이잖아 최대. 직윤 2명이야. 근데 서울대를 한 6명 갔다면 그 나머지 4명 뭘로 갔다는 거야? 정시로 못 가 절대. 정시는 한 개 아니면 2개 틀어야 돼. TV에서 그 애들 특목고는 몰라도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 건 불가능이야. 알겠지? 보여줄게. 뒤질래? 그 수학만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전 과목 다 해야 돼, 전 과목. 근데 수학만, 그러니까 학교 내신 좋고 수학만 잘하면,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어떤 거냐면 다 그것들은 일반 전형이 있어. 1.35만 넘어가면. 이해되지? 그럼 그 애들이 뭘 보냐면, 서울대 자체는 의미가 없어. 과고등, 영재고등 같이 봐. 심층 면접을. 그래서 질문을, 이런 걸 많이 던져, 이런 걸 많이. 배우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확장을 해봐라. 질문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심층에서 차이가 나. 그래서 심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젠센이라는 것 자체는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일 때 오목일 때는 이게 부등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나중에 오목 함수일 때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해라. 그러면 이계도 함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알았는데 가중치 부등식이라 해가지고 밑에다 하나 쓰면 x1부터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폐구간 a, b에 들어있고 람다1 더하기 람다2 더하기 람다 n이 뭐일 때? 1일 때 쓰면 돼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증명은 당장 못해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중치 부등식에 의해서. 가중치. nx에는 뭐가 돼? 부등호니까 작가 났다. 그대로 쓰면 돼. 람다1 fx1. 어렵지 않아. 증명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증명 자체를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2개짜리에서 성립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 수학에서 가중치 성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뭐가 돼?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뭐라고 그래? x 마이너스 y, x의 제곱, xy 플러스 y 제곱. 이걸 보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유추할 수 있잖아. 이걸 유추 못한 게 수학이 안 되는. 그 유추를 어떻게 하냐? 보니까 늘어나고 있네? 그럼 n도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이런 걸 가중치 성질이라고 수학 자체가 예측할 수 있잖아.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3개 이렇게 늘어나면 다음엔 어떤 수학적 성질로 발전하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거야. 증명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떤 걸 봤을 때 학교에서나 수학을 문제 풀 때 2개짜리나 3개짜리가 어느 뭔가 만족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n개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수학적 원리가 그래야 뭘 배우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힘이 생길 거야. 여기서는 뭐 2개도 함수니까 여기 나왔네. 이거를 3개짜리까지 쭉 늘려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자, 이해되지? 근다고 해줘.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9장. 너 책 갖고 왔네? 안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저요? 책이 있다고? 구석에 잡아줬죠. 거의 집중력. 어렵나? 5시간 동안 집중력. 자, 감수함수이냐? 자, 요걸 보시면 저번에도 0과 1인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린데 뭐 예를 들어서 개형을 하는데 요걸 반드시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봐봐. 0,0에서 x, 2x. 그럼 이건 뭔 말이야? fx는 뭘로 잡을 수 있어? 2x. 그러면 그래프를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가 1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돼요. y 꼴 2x.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억나야 되는데 이건 원점에서 이렇게 1, 2의 0은 얼마냐? 0,0. 0,0. 그러니까 0,0에서 뭐와 같다? 이 원점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을 뭘로 잡는다? 함수로 잡는다. 변수로 잡는다는 얘기야. 뭐야? 0,0에서 이제 좀 이따 다른 방법을 하겠는데 x분의 이런 모양이 나오면 봐봐. 0,0에서 봐봐. x-0, 2x-0이니까 0, 이 평균값이 아니야. 0,0에서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야? x-0분의 2x-0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처음에 이쪽 기울기는 얼마야? 0에서 기울기가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기울기 작아지죠. 엄청 작아지고 있지? 음수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그래프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처음에 기울기 값이 얼마였어? 그렇지. 이렇게 x에서 만나? 안 만나지? 왜? 0분의 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0과 1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측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처음에는 얼마냐? 무한대에서 오겠지? 기울기가 무한대. 그러다가 기울기가 어디까지가 접할 때까지 되겠지? 그래서 접할 때까지 작아지겠지? 그럼 이 값이 이게 어떤 뭐 k라고 하면 요 함수 값에서 기울기 값이 k 값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기울기가 여기 k가 아니라 이 기울기 값을 써야 되겠지? 이제 이거 접하는 거니까 이쪽을 써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값이 기울기 값이야. 그러다가 요점은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네? 이해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요 극값만 구하면 되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요건 어떻게 돼? 요거를 기울기, 여기를 t, 2t에서 y 이퀄 2t 플러스 2t x 마이너스 t가 뭘 지난다고? 0,0을 지나지? 그래서 0, 여기 0. 그럼 이 t가 얼마일 때야? 딱 1일 때지? 이해되냐? t가 1이니까 1, 얼마야? 딱 여기 답은 얼마? 1,2.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얼마? 2j.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2. 그래서 기울기 값을 구해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딱 알아서 요 구간에서는 감소함수네. 이해되죠? 그래서 감소함수. 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극대극소의 가장 큰 목적은 다항함수도 마찬가지고 초월함수도 마찬가지고 개형이야, 개형. 개형이 잡히면 거기서 원하는 극대극소. 왜? 극대극소가 결국 그래프 중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놈,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다만 이 식에서는 미분을 한번 해서 요 극값이 여기에 찾아보고 미분하면 돼 이제. 아,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럼 무슨 미분이 필요하냐? 분수 미분이지.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x의 제곱분의 앞에 건 미분 마이너스 2x 갖다가 붙여야죠.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러니까 t 건 미분하니까 2x 이꼴 0이 되는 극값. 그럼 x 이꼴 뭐가 나와? 1. 여기서 나오겠지? 근데 과연 이걸만 보고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대충 그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다만 개형으로 따지면 x가 1이니까 0과 1에서는 양수요, 음수요? 이건 항상 양수지. (0과 1에서는) 음수제. 2x를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는 거 박스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여기가 1 길고 여기가 0이면 여기서는 이걸 fx로 봅시다. f'x로 봅시다. 그럼 f'x는 양수요, 음수요? 음수, 양수. 그럼 fx는 어떻게 돼? 음수니까 감소제. 나 f'x가 플러스니까 증가. 뭐 이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별로 쓰고 이런 표를 시험장에서 쓰는 순간 뭐가 날라가? 시간이 쭉 날라가. 아, 웬만하면 안 쓰는 거.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표현해야 되는 게 뭐예요? 0과 1에서는 감소.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 다음 지우대제. 그래서 이런 걸 꼭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찾는 다른 방법으로 찾는 걸 추천한다. 답지는 뭐 그냥 뭐 해라라고 돼 있긴 하지만 자, 답은 아까 지워버렸어. 요거 봐봐. 요거는 바로 안 된다는 거네. 밑도 변수요, 지수도 변수요. 이거는 뭐 가장 편한 ln, 로그를 해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ln이 가장 편해. x분의 1 ln x. 그래서 음함수 미분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나도 못 그려. 이거는 그려본 적이 없어. 언젠가 한번 그려보면 뭐 프로그램에다 이어가지고 한번 돌려봐. 여러분들이. 나도 그래프는. 근데 한 번도 이 그래프는 내가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사실 잘 모르겠고 결국에 변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음함수 미분 y분의 1 y 프라임 이해되지? 오케이. dy dx에서 그 다음 여기 앞에 요건 미분하고 그러면 요 분수 미분이니까 x분의 ln x로 바꾸시고 그럼 해보시면 x의 제곱 미분하고 하니까 1 마이너스 요놈과 요놈이니까 ln x. 그래서 y 프라임은 y 자체가 x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네. 이거 의미가 없고 결론은 x에 꼭 바꿀 필요는 없고 1 마이너스 ln x. 그러니까 이건 양수야. 그러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뭐 0이 될 때가 언제야? ln x. 그러니까 x는 뭐일 때? 2.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가 그러면 음수야, 양수야? 2보다 음수네. 그래서 그냥 질문은 감소함수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거 뭐 다른 걸 없고 그냥 구하라는 데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음수다. 딩동댕. 그럼 감소. 그러면 혹시 x분의 sin x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릴 수 있는지. x분의 sin x의 그래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시작. 내가 배웠더니 한번 해봐, 이 도전. 남들이 그리지 못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렸으면 좋겠다. 그림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X가 양수에서만 그려. 굳이 음수는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나오냐? 배가 아프다. 근데 이걸 그리다 보면 요 놈 곱하기 요 놈은 0이니까 여기 파이가 0, 여기 나중에 여기가 파이가 되고 2파이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 곱이니까 이놈하고 이놈 무한대인데 곱이 되면 양수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이놈하고 이놈은 1이거든, 2분의 파이가.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이놈이니까 1이 내려올 건데 이놈하고 이놈 곱하기는 또 2로 올라갈지 모르네. 그래서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네. 요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H 가기가 어렵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음수는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놈 곱하기 이놈이 양수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H 가기가 어려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 줄 알아. 그런데 이거를 아까쯤처럼 0,0으로 보고, x, sin x로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x, sin x로 보면 이게 지워도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0,0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떤 그래프냐면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그렇게 뭐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개형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 요 점에서 접선이니까 요 점에서 요 놈의 기울기니까 요 놈이니까 요 기울기값 이건 무한대니까 이건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 값인데 기울기 값이 0,0에서 이놈의 기울기, 요 놈을 지나는 놈의 기울기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요 기울기가 봐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위에서 작아지고 있지.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 기울기 값이. 그러다가 여기는 왜 2분의 파이까지 다 있을까? 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는데? 그러지 않나? 2분의 3파이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선까지 내려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다가 기울기가 좀 변하니까 내려오는 과정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변할 것 같아. 아래로 볼록을 하다가, 왜 여기서 위로 가면 관통하니까 안 되지? 관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다가 왠지 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울기가 어디까지 하면 여기가 아니지, 접할 때까지지. 이게 중요해. 접할 때는 거지. 2분의 3파이가 아니야? 홀리. 그래서 2분의 여기서까지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굳이 2분의 파이까지는 왜 줬냐. 이 문제가 1단원이니까 쉽게 가려고 한 거지. 마지막에 문제는, 아까 이 그림이 이제 요 놈이라는 건 이해가 됐지? 요 놈은 뭐요? 이 기울기에서 이 점을 t, ft에서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2분의 3파이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기울기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게 되는 감각적으로 부분이 생긴다. 답은 감소는 맞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감수를 이 안에서만 논하지 말고 명확히 찾아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래? 이건 의미가 없고 유사 2번을 다이렉트로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자, 2번 한번 도전을 2번 최대값을 구하래. 풀어요? 2번 유사 2번 자 시간을 몇 분 줄까? 5분 줄게. 자, 뭔 소리야? 그냥 미분만 해버린겨? 그렇군. 이해. 그 답은 얼마 나와? 최대값 3 나오지? 자, 그래서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걸 쓰는데 fx가 요 놈을 새로운 gx 2차, 그러니까 gx가 있는데 fx가 다항함수 2x. 그러면 그래프를 따지고 봤을 때 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지나가고 gx가 예를 들어서 1번 gx가 1차야. ax 플러스 b.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면 요 놈 곱하기 요 놈이니까 요 교점인 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직선이 나오냐면 요 놈 곱하기 요 놈이니까 요 놈 반이고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고 이건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놈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르는, 뭐 이거하고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 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그래서 요 극값이 감소와 증가해서 이 증가 부분이 나오는, 그러면 뭔 말이야? 아까 한 번 미분했을 때 요 놈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겠네. 그래서 한 번 미분. 근데 이제 모르지는 않을 건데, 두 번째로 2번은 gx가 2차 ax제곱 플러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것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세 가지가 있어. gx가 뭐 근이 있는데 일단 공중에 이렇게 떠 있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그러면 이건 지수이니까 결국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내려온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0한테 뭐가 됐든지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건 0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측하면 돼. 이 부분을 보면 먼저 이 부분이 나오거든.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이건 아무리 커도 이 지수의 확장이 더 큰 수니까 0에서 오다가 이렇게 되거든. 이 그래프가 예측되는 그래프야. 그래서 요 부분이 극대극소가 곱했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요거는 0이니까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오기는 와야 되지. 그러다가 다시 쭉 하고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이해되지? 그럼 뭐하고 뭔 부분이 생겨?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네. 그러면 안 생기려면 분명히 올라가다가 내려가지 않고 이 값이 없고
다시 이런 값이 없으려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미분해야 돼. 미분해서 그거 이놈하고 이놈이 생기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허근이 생기도록 그 대신에 뭐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했을 것 같은데 개형으로 따지면 결국은 요것 자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일단 이게 안 돼. 나중에 구했을 때. 그래서 증근도 가져서는 안 거고,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이 이 문제에서 생겨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책으로 했을 때 미분 당연히 했겠지. 그래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했는데, 개형으로 따지면 이쪽에서만 나온다. 그거를 예측하고, 나중에 한번 해봐라. 그러면 3차도 있는데 2차, 1차 뭐 한번 예측을 해서 잘했어. 답은 금방이지만 개념은 확실히 알아두도록. 자, 그 다음 여기 있네. JL, 이 2번 같은 경우는 JL을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볼까. 지울게. 자, 안 써도 되는데 봐봐. 이거 그냥 수트인데? 원래 수트가 하나씩 한 문제 건드려 있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스타일이.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적분학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봐봐. 3차 x 이퀄 2 4 그러면 그래서 y 이퀄 f 프라임 x가 되겠지. 그래서 y 이퀄 fx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a, b의 값에서 상수 다음 값을 구해라. 그러면 a,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고민한 것들은 뭐냐면 여기가 2니까 미분 한번 해서 여기 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런데 최고차이 3이니까 3, 여기가 2가 되네. 여기가 4가 되네. 그래서 x-2, x-4. 뭐 이렇게. 그래서 뭐야, AB 값만 구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그대로 하고 싶었던 거겠지. 얼마 나오지? 16, 3, 18 맞냐? 네. 그 다음에 얼마 나오냐? 24요. 플러스 24.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 24. A는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9.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C를 구하려면 극대값이 얼마냐? 요게 3. 그럼 극소값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해서 여기다 이어서 C값을 어떻게 하냐면 함수값 아무나 이어가지고 요 F2가 극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A가 얼마냐? 마이너스 9. 그 다음 2의 제곱 24, 2 플러스 C. 그래서 C 나온 다음에 했겠지. 근데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지? JL이란 게 요 값하고 요 값에서 이놈이 L이래. 그럼 요거는 얼마냐? 2분의 절대값 A, L의 세제곱이래. 그럼 L은 얼마냐? 4 빼기 2니까 2야. 그러면 요 함수값은 2분의 A가 얼마냐? 1이야.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게 8, 4야, 4. 그러니까 이 폭은 4라는 건데 여기가 3이래. 이게 3이니까 결국 뭐요? 3에서 뭘 빼야 4가 되냐?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결국은 극소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 쭉쭉쭉 C 구하지. 그 다음 C 구한 다음에 F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4 이어야 되지. 이 계산이 올바르냐 틀리냐 그게 아니고 JL은 성질이니까 여기다 바로 적용해서 이 수트 있잖아. 함수 이번에 수트 시험범위지. 네. 아까 이제 이걸 엄청 적용하면 스피드하게 연산의 과정은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간다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수트는 얼마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유사 1번 한번 때려볼까? 뭐 간단하게. JL을 쓸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한 번도 안. 지워도 되지? 오케이? 갑자기 하나가 JL. 갑자기 머릿속에 점대치 1대 루트 3 2분의 절대값에
다음 2대1. 2대1. 끝인 것 같기도 한데, 대체 뇌가 정지가 돼버렸나? 나왔어? 한번 그 정리해. 요건 3차 쌍이니까 딱 누가 봐도 그래프가 0,b에서 점대칭 함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극값이래. 애가 1이야.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야.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2가 되지. 자, 극값, 그러면 뭐 정의하면 요 극대극소에서의 극대값을 구해라. 극대값은 좌우 대칭이니까 2가 여기 그래프가 극대값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L은 얼마냐? 2.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은 2분의 최고층 1이라 했네. 1, 그다음 2의 세제곱 4야. 4. 이 뭐 AB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얼마 나오냐?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 그러니까 6은 극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일이 나오겠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당연히 AB도 구해야 되지만 뭐 F1이 얼마? F 프라임. 그게 여기서 요거는 F1이 2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F 프라임 얼마? 1은 0이 된다는 거니까 뭐 이거는 또 다른 방법도 있으면 산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근데 2번은 좀 이게 수투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건 다른 거에서 나왔지. 극소값과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잠깐 말만 하고 풀이는 나중에.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이 지수 2가 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란다. 미안. 2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x.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 그래프가 감소함수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뿔마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때 여기가 이런 그래프야. 뭐 당연하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출연하면 이번에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나와서 여기서 무한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무리 커도 이게 0으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극대 극소가 당연히 뭐 미분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해. 이렇게 바꿔놓고. 그랬을 때 이제 한번 기억을 해봐. fx가 미분했을 때 자주 나온 거니까 gx 단함수 2의 마이너스 x네. 한 번 미분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g 프라임 x 마이너스 gx야.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할 줄 알아야 돼.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건 쓰고 뒤에 건 미분하고 앞에 쓸 때 이렇게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정의하는 뭐 이건 아까 좀 했으니까 못 외워도 괜찮고 한 번 더 미분한 게 나오면 혹시 이계도 함수는 나중에 뭘 찾으려고 할 때 쓸까? 뭘 찾을 때 쓸까? 이계도 함수는 변곡점이겠지. 변곡점이.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위로 불러니까 이거 하나 나와 안 나와? 반드시 나오겠지. 그 여기서 위로 반드시 그 간통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하나 더 나와? 변곡점이 2개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것도 2차식. 뭐 앞에 2건 미분하고 2 프라임 x 마이너스 2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맞냐? 요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미분하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gx인가? 이렇게 될 거야. 한번 이렇게 뭐 안 외워도 뭐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넘어가자. 이해되지? 자, 그 다음 3번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극대극소 단원에서는 개형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분수함수, 뭐 당함수도 아닌 분수함수, x제곱 이런 게 있을 때 그 값을 구하래. 그러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개형이 결정돼서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 1번 정역을 결정해야 돼. 2번 절편을 정의해야 돼. 절편을 찾아. 세 번째 대칭성을 찾으면 좋고 대칭성이 없을 때는 이건 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도 되고 그렇게 극히 대칭성은 꼭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다음 네 번째가 정근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극값. 극값은 미분이 마지막에 쓰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이건 미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 그랬을 때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인데 이 분모의 정의역은 수직선 직교좌표상에서 이제 우린 직교좌표상에서 x축, y축상에서 봐봐. 정의역은 x가 되는 값들을 정의역인데 봐봐.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분모가 0이 아니네? 이건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x는 모든 실수에서 다 함수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든 모든 실수가의 함수값을 갖는다. 알겠지? 두 번째, 절편, x절편. 그러니까 이건 절편을 무조건 생각해내야 돼. 어디?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y가 0일 때 이건 0이 아니니까 0하고 3하고. 그러니까 0하고 x가 0하고 3. 0하고 3을 반드시 품는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0,0 원점을 지나게 돼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0을 갖는다. 됐어. 절편은 그러면 또 y절편은 이렇게 됐으면 x가 0일 때 그러면 뭐밖에 원점밖에 없으니까 y절편은 그냥 원점 외에는 가지 안 갔네. 이해되지? 세 번째 대칭성. 여기는 대칭성이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다면 F장이 우함수였을 거야. 근데 아니잖아. 그래서 대칭성은 무시. 나중에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무시하면 돼. 마지막으로 요게 제일 중요해. 정근선은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이 존재한다. 수평은 뭔 말이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야. 그럼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못 보내. 무한대로 뭘로 수렴해? 뒤질래? 1. 뒤지려고. 자, 그 다음. 수평정근선, 이게 수직정근선은 원래 그러니까 이 수평정근선 x를 뿔만 무한대로 보낸 거고, 요거는 y를 뿔만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y를 뿔만 무한대로 보내면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어, 없어? 불편해. 그래서 y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 분모가 0. 있어, 없어, 여기는?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니까 수직정근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 둘 중 하나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왜? 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밑에서. 왜? 0,0하고 3,0은 지나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프를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예측이냐 당반에 아직은 나도 몰라.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여기 3보다 큰 숫자 하나 이어보면 어디냐? 3보다 큰 숫자 이으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지? 양수 아니야? 3보다 양수. 근데 1보다 크냐 안 크냐? 8 려보자. 아무거나. 8이면 1보다 커, 작아? 작지? 딱 끝났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면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스피드하게 머릿속에 이게 일일이 뭐 적으란 게 아니라 이 단계로 해서 이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요거를 이렇게 된다라는 게 시험장에 스피드하게 나와야 돼, 스피드하게. 당연히 미분하면 이놈하고 이놈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미분은
그러니까 미분을 하라는 거는 미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데 결론은 그 값이 2개 나오고 그 값이 0과 3 사이에서 하나, 0보다 작은 놈에서 하나 반드시 나오는 나중에 찍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 나와? 없어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불러라. 앞에 미분하면 얼마? 위에 것이 어디 갔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아니야? 이해되지? 아, 훔쳐봤더니 이렇게 나온대. 해도 되지? 됐지? 나는 알고 있었을 거니까. 여기는 얼마야? 나중에 1.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할 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면 우리는 이걸 보면 이건 또 뭐요? 우리가 대표적인 실근 모든 실근이 이제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를 안 봐도 이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실수제.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한대분을 하니까 뭘로 수렴해? 1로 수렴하네. 오. 그 다음에 극대값이 p인데 극소값이 p분의 1이니까 이게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다 0을 넣을 때 이 두 번째 절편인데 절편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거든. 근데 절편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편이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보면 극값이 뭐 음수가 나오지? 네. 극값이 양수래.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어떤 그림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디 그러면 x 이제 y 절편은 가능하지. y 절편은 x가 0이니까 얼마 나와? 1 딱.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거나 이해되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이해되지? 그러면 극대값이 얼마? b 극소값이 이렇게 되거나 여기가 극대값이 b 똑같이 좌우 대칭이 되면 여기가 얼마? b분의 1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아무거나 예측했을 때 뒤에 되면은 뭐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근데 뭐 a가 만약 둘 중 하나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은 a, b를 구해라. 뭘 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이해되냐? 근다고 해. 그러면 책에서 결론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y 프라임은 x제곱 x제곱 플러스 1, 아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오. 앞에 미분 2x 마이너스 a 됐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아이고. 요것만 정리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빨리 구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이유는 여기서 이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여기 얼마에 둘다 마이너스라고 얼마? 1. 1였고 뭐 마이너스 바로 나오겠지. 어렵진 않아요. 이제 개형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지 뭐 모든 식에. 근데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도 3번에 대한 또 복잡한 식이 나올 때로 대칭성도 나오는 유형이 나올 거니까 한번 예측해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안 하는데 아까 같은 합성 또는 곱 아니면 역함수 이런 걸로 이제 혼합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한 문제가 된다. 이게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다. 뭐 개형을 이해될 거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지. 유사 1번 그냥 바로 구하지 않을까? 유사 1번 얼른 시작.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건 한 3분? 3분이면 되지 않아? 이 3분 풀고 쉬는 시간 줄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선생님? 벌써 쉬는 시간이. 못생긴 사람에. 오늘 진짜 스케줄이 초 울트라 짱 스케줄이구나.
벌써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침에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우찬이 그러지 않지? 응? 오늘은 좀, 어제 체육했어? 쌤,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네. 이거 나눠지. 났어? 아니야? A는 4? 오? 83이요? 왜? 83 아니에요? 극소 구한 거야? AB가 쓰고요. 오! 빠른가?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니까 F 1이 3.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0. 그러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여면은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냐? 5.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1려면 여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1려니까 마이너스 A, E 마이너스 2B, A는 0. 그래서 B는 1, A는 4. 왔다 말이야. 뭐가 문제인데? 계산하지 못했죠? 나왔어? 근데 뭐 갑자기 80 몇이 나와? 우찬이 나왔어? 틀릴 수도 있다. 자,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항함수에서 이제 끝났으니 드디어 이제 초월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리함수가 좀 남았네. 자, 화장실 갔다가 이제 초월함수로 갈 거야. 이건 넘어가고. 초월함수. 초월. 자, 화장실 쉬었다가 10분 후에 합시다. 10분 후에 잠 좀 자고.